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사탄 만세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탄 만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국제결혼 관련한 후기 글들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작년부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결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 유튜브처럼 사랑할래요. 작년 한국남, 일본여 결혼 급증. 사실 한국의 국제결혼 시장은 일본과 서양인 여성 같은 선지국 여성보다는 동남아 여성과 중동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오히려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과 커플이 늘어났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일본 여성들도 저희 생각 이상대로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맞물려서 현재 한국 남성들도 일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제결혼 비율이 동남아 혹은 중동 여성들과의 결혼보다는 일본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율이 높아질 거란 예측이 드는데 붕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엄청 늘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걸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 국제결혼 건수 국가별 국제결혼 물론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때문에. 자, 이게 보면 2023년 건 없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이제 국제결혼 한국 남자 외국 여자 보시면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베트남이 3,300, 그 다음 밑에 중국이 2,200, 그 다음에 태국.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 중국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 그 다음에 미국이 600건, 그 다음 밑에가 일본 599, 필리핀 509, 캄보디아 402, 기타가 23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결혼 국제결혼이 있긴 한데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국제결혼에 관심을 두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여자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왜냐면 일본 여자들은 그 남자가 관리만 잘 돼 있으면 나이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더라고요. 한국만큼 크게 보진 않아. 한국은 너무 심하게 보고. 예.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하고 좀 다르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예.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한국 여자 들으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 여자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일본 여자분들은 20대 중후반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지.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인간 이상으로 적극적이에요. 그 나이 때 여자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지금 상당수가 결혼 여자가 손해다. 20대에 무슨 결혼을 하냐. 20대는 뭔가 즐겨야 된다. 이런 마인드잖아. 근데 일본 여자들은 20대 초중반부터 난 결혼하고 싶다. 웬만하면 결혼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뭔가 관심이나 선호도가 한국 여자보다는 일본 여자가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일본 여자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조시력후, 여자력이 있죠.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국제결혼 높아진다. 뭐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일본 여자하고 국제결혼이 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국제결혼하고 일본 국제결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보통 일본 여자가 국제결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본 여자가 국제결혼하면 보통 남자가 일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자가 혼자 집 사들고 가가지고 일본 생활 적응을 해야 돼요.
뭐 그게 괜찮은 분들은 국제결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참 부담이야 이게. 예. 물론 일본 여자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본 여자들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여자들은 뭔가 환경 옮기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 결혼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도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좀 있습니다.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데 가보면 나고야까지 약간 나사 빠진 사람들, 왜 그 도요코 키즈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도요코 키즈, 미나토구 조시, 타친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그래서 일본 여자도 좀 가려봐야 돼요. 이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 단지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여자만큼 크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만큼은 외모나 키 같은 걸 많이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가보면 일본 남자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일본 남자가 우리나라 남자보다 한 4, 5cm 작습니다. 일본이. 일본 여자 보면 160 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시장만 돼도 일본 가면 굉장히 장신이에요. 아니 근데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야. 유럽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동양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특히 남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평범하고 별로 대단할 게 없는데 일본 가면 먹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본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 연애하는 거 좋다 이거. 근데 결혼 단계에서 요구하는 게 내가 일본 땅 넘어와서 일본에 지부하고 살아주기 원해요. 아니면 가업을 이어주기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게 여러분 똑같은 국제결혼 보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 국제결혼은 외국 국적의 아가씨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 정착시켜서 한국에서 애를 놓고 한국어를 배워서 그냥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제결혼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이 뭐 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확 느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확 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일본 땅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도 일본에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후나 이 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 일반 사람들 국제결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외국 여자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한국말 배우고 어떻게 적응시켜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일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 방송에 일본 여자 국제결혼 하시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땅에 애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말도 배우지 않는 거야. 어떻게 배워보라고 하지만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안 배워. 물론 그게 모든 일본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무조건 연양이 좋지만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생활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인프라 좋은 환경에 살다 일본 가면요 답답해요, 여러분. 일단 일본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비싸고요. 괜히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비용 비싸기 때문에 그걸 아끼겠다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예. 일본은 아직도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나 공공요금이 싸지 않습니다. 절대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10분에 한 대씩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택배나 뭐 쇼핑 같은 것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고 그런 거 없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본 가면 이제 목축주택 같은 거 많이 사는데 그 살아보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네. 일본 가면 아파트가 많이 없죠. 보통 그런 나무로 지은 집 목조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집 많아요.
그럼 뭐 일본 그 결혼한 여자분들 집안이 막 잘 사는 곳이 아니라면 그런 데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가 살면 우리나라처럼 막 시스 에어컨 막 방마다 달려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일본도 덥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워요. 일본도 막 40도까지 갑니다 더울 때는. 근데 에어컨 없어봐요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리고 특히 겨울이 정말 골때리는데 겨울은 또 대한민국 더 추워. 폭설도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어 그 일본 그 목조주택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있잖아요. 뭐 난방도 안 돼 있어요.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가스보일러도 없고 코타츠라는 거 있죠. 코타츠. 일본에 보면 이제 그 거실 같은 방 안에다가 방석에다가 화로 같은 거 집어넣고 그걸로 뗍니다. 그걸로 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일본 집 가보면 그 코타츠 그 주변 말고는 다 추워. 수돗물도 못 써요.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해. 그런 식으로 겨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며칠간 못 쉬는 집도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어지간히 추운 게 아닌 이상 막 물 못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거 다 감당해야 돼, 그런 거 다. 내가 결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거 감당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본 가면 세단 못 봅니다, 세단.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단 SUV 못 몰아요. 왜 못 모느냐 하면 일본은 뭐가 있죠? 차고지 진명제라고 해요. 차고지 진명제. 그러니까 차고지 사이즈의 그 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예,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단 SUV 포기하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괜히 경차를 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단이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그 넥서스 ES300H가 일본 가면 없어요 여러분. 안 팔려가 단종시켰어.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건데 자기 나라에서 국민들이 안 사니까 자기 나라에서 아예 팔리지 않는다니까. 어? 하도 안 팔려가지고 없애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단 같은 거 아무 때나 몰잖아. 막 차 아무 때나 대놓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대놓잖아. 바로 벌금이야. 벌금 세요 여러분. 한 20만원씩 냅니다. 그럴 때 일본이 막 보수가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막 끊겨가 20만 내봐. 유효취향도 많지 않고 차 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잖아 여러분. 땅은 넓은데 차를 마음대로 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결혼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제결혼은 외국 여성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 땅에 정착시켜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국제결혼은 보통 일본 여자 집안에서 한국 남자가 와주기 바래. 와가지고 일본 땅에 적응해 산다거나 아니면 일본이 보통 그런 게 많아요. 도제식이 많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도제식 국가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보면 보통 한국 남자 데리고 온 이유가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가업 같은 거를 많이 안 이어받으려고. 그래서 남자들은 끈기가 있죠. 한국 남자 끈기 있고 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 되는 김에 우리가 하는 가업도 같이 물려받아라.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뭐 정말 옹경하나 잘 사는 모르겠는데 잘 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 사는 분들 정말 뭐 여자쪽 집안이 괜찮아서 뭐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 갖춰져 있고 뭐 그런 것이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통 일본 여자가 국제결혼 하신 분들 집 가보면 평범합니다. 평범해. 근데 평범함이 한국의 평범하고 좀 많이 달라. 일본 가보면 우리나라 9평 8세 타입이죠. 죽으면 33평. 그런 거 일본 가면 대형 평수예요. 완전 대형 평수. 일본 가정집 가보면 20평 이하입니다. 네, 20평 이하. 5구 타입도 많은 4호 타입, 4이 타입 그런 데 삽니다. 한국 여자분들이 그런 데 살아라 하면 못 살겠죠. 일본은 그렇게 삽니다. 거기서 애 키우고 삽니다. 일본에 보면 미니멀 라이프 책이 많죠. 왜 많은지 아십니까? 왜 많냐면 일본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 놔둘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돼. 그러면 정말 필요한 물건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왜 유행했는지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책 몇 권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일본은 지금 넓은 집을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일본 사람들 보통 버릴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럼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 거기에 자꾸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놔두고 짐을 차지하면 가족들이 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쓸데없는 옷, 쓸데없는 물건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낭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다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뭐 일본 여성과 국제결혼 높아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쨌든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뭔가 갑자기 좋아진 거잖아. 그 한일 드라마 때문에. 또 한일 드라마 끝나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